또 사람들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건축가로서 35년을 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 살 때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정말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자연은 너무 좋죠. 이렇게 일단은 공기가 좋고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좀 덜 시달리고 나이가 먹으면 꼭 이제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껏 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연은 혹독해요. 매체의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에 드라마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그게 거의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가야지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항상 말려요.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환경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금세 적응을 하는데 나이 든 분들이 그게 안 맞는데 만약에 가신다면은 되게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남들이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쫓아간다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호기롭게 가셔서 집을 진짜 멋있게 짓고 막 돈 많이 들여서 짓고 뭐 드넓은 잔디밭을 깔고 텃밭도 만들고 뭐 원두막도 만들고 들어서 사시다가 몇 년 있다 오시는 분이 꽤 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 연교차가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축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료나 뭐 단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후가 집중 강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물난리 많이 나죠. 연평균 강수량이 뭐 한 1,500, 1,400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몇 달 사이에 1,000mm 이상 막 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여러 가지 혹독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골바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에서 살 때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어제 배웠는데 잡초가 다시 마당에 그득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서 살면서 알 수 없었던 그림에서 아름다운 화면에서 봤던 자연이 아니에요. 나에게 막 덤벼드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거기서 편하게 자연과 호응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거기 적응하면서 자연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지내야 되는데 연세가 들어서 가면은 사실은 그 기간이 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당황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웃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소외돼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하면서 오시는 분도 꽤 있고요. 처음에는 집을 크게 져가지고 도시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맨날 파티하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시한이 끝나니까 오는 사람이 없고 집을 크게 져놓고 두 분이 이제 사시다 보니까 그 적적함을 이기지 못해서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죠.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가시는 게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건축가로서 한 35년을 했으니까 집을 많이 짓기도 했지만 모든 형태의 주택에 다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에도 살아봤고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뭐 이러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10몇 년 아파트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쳐야 되고 비 새는 데 찾아가지고 뭐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낡은 집을 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고 취미가 좀 있는 분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아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집에 가서는 되게 고통스럽죠.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해야 되거든요.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고치기도 해야 되고 달기도 해야 되고 전등도 갈아야 되고 호기롭게 그냥 낭만적으로 전원에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한번 되물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응성을 갖춘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계획이 있어야겠죠.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사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죠. 늘 우리 예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삶에 대한 거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가끔 올라오고 내가 일을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와야 되는 그 곳과 내가 살 곳과의 거리, 이동 수단, 그 동네를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어떤 뭐 시종마을이 있는 데 가면은 외지인이 오면 굉장히 거기서 적응하기 힘든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전원인데 외지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도 있어요. 또 그런 데는 가면은 또 저기 또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좀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여기는 내가 그래도 살만을 하겠다. 내가 일하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도시를 갈 때 큰 어려움이 없겠다.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으로도 가실 수 있겠다. 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끝나면은 그때 서서히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집을 먼저 짓지 마시고 그 동네에 집을 좀 세를 들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아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살만하네 하면 그때 집을 지시라고 저는 꼭 충고를 드립니다. 의료시설하고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아프시다든가 갑자기 불편해질 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외에는 뭐 사실은 요새는 웬만한 거는 이제 배달로 해결이 되죠.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의료시설, 교통시설인 것 같아요. 이제 차를 갖고 다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차를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오히려 전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살고 연세가 들면 도시로 들어오는 게 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그거죠. 교육의 문제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교회로 나가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제도가 바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 평균 수명은 늘었잖아요. 대안 주거, 대안 가족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버타운이죠. 개인 몇 명이나 의료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실버타운 말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은 굉장히 좋은 대안 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동호인 주택, 조합주택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대안 주거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이 자리 잡는 과정이고 옛날에는 뭐니까 배관시하는 게 좀 있었어요. 양로원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은 사실은 나이 든 분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혼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좀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통 편의성을 좀 보는데 경주 같은 데는 고속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너무 좋죠. 거기는 워낙 오래된 도시고 고도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과 밀도 제한이 있어서 도시가 밀도가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40년 정도 그냥 경주를 꾸준히 가거든요. 시간만 나면 가서 경주에 가서 놀다 오고 뭐 이러는데 그 도시 자체도 좋고 편의성도 있고 앞에 바다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데는 속초, 강릉, 삼척 요 열에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요새 좋아진 게 뭐냐면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차로도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고속철도도 생겨가지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바닷가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긴 참 좋다라고 생각한 데는 경북에 가면 영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양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군이에요. 울릉군이 제일 작고 내륙에서는 영양군이 제일 작은 군인데 거기가 정말 좋아요. 거기가 일단 되게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안동권이고 이래가지고 영양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양은 좀 오지예요. 거기는 좀 교통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진짜 저는 살고 싶은 곳은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작년부터 재개발이 되면서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을지로 입정동이라는 데였는데 아주 오래된 골목이 있는 데예요. 그 도시화가 되면서 집들은 다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공업사나 철공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명상에 이런 게 들어오지만 골목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늘 했죠. 순진하게. 언젠가는 저기가 저분들이 나가면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되면 진짜 좋겠다. 도시 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상복합이 들어가려고 싹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죠. 고향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의 중심이 강남으로 많이 갔으니까 서울의 중심은 오히려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시 채워져가지고 나이 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저를 가만히 보면은 와식 생활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늘 누워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원고를 쓰고 휴대폰으로 누워서 책을 읽고 거의 누워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없냐, 뭐 허리가 빠졌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편한 침대만 있으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좀 있겠죠. 근데 단지 그런 거하고 밖에서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 정도 그런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급자가 공급해서 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몸을 맞춰야 되는 주거 형태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찍어내다 보니 개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숲이 우거지고 조경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살만해져요. 그때 재개발을 해요. 그 좋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입구 숙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만해지고 환경이 갖춰질 때쯤 아주 건조한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는 거죠. 배관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나는데 낡아진 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허물고 다시 진짜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 몇 명이 개성을 가진다고 아파트가 개성 있는 아파트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내 공간을 개성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모든 동선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들을 생각을 하면 옛날 집은 마당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좀 공간적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술 먹고 늦게 몰래 들어갈 때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걸 알지만 모른 척은 해줘요. 왜냐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아들 몰래 들어오면 다음날 언제 들어왔니? 그러면 뭐 몇 시에 됐다고 거짓말을 치면은 알면서도 속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 보여요. 모든 움직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리가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좀 공간을 좀 재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드려요. 그러니까 큰 구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출입구를 조금 약간 바꾼다든가 거실 공간을 좀 재해석을 해가지고 거실을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만든다든가 공간을 재편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 획일화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어느 집이나 테레비 위치 똑같고 어느 집이나 소파 위치 똑같고 어느 집이나 식탁 위치 똑같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좀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은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탈을 좀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죠, 여행이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아프다가 여행을 가면은 몸이 씻는 듯이 나요. 그거는 공기가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생활에서 내가 잠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잔 걱정들이 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명상인 것 같아요. 내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고 나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거죠. 연세 드셨다고 여행을 다니고 못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명소에 가지 마시고 너무 명소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는 호젓한데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책을 읽든지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냥 오시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좋지 않은가.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건축주 중에 한 분이 좋은 땅에 큰 집을 짓는 게 럭셔리가 아니고 럭셔리의 정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땅에 조그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럭셔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되게 현명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늘 옮겨 다니면서 좋은데 좋은 계절에 추울 때는 남쪽에 가서 몇 달 계시고 더울 때는 북쪽에 가서 좀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좀 생활을 좀 윤택하게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맛있는 거를 드시고 싶으면요. 전라남도 이쪽 해남 인근, 해남, 영암, 강진 거기 가면은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너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 항상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주 그런 데를 얘기를 하고요. 서울에서도 운영궁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안국역 앞에 운영궁이 있어요. 거기 입장료 없어요. 근데 운영궁에 가면은 진짜 좋은 한옥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이 운영궁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기술과 제일 좋은 그 자재로 만든 집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서 그늘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여행이고 종묘 같은 데도 정말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오셔도 되고 저는 굳이 그렇게 막 멀리 가시지 않아도 서울에도 우리가 역사적인 데 관광지 이런 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단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데 가지 마시고 사람 별로 없는 그다음에 경복궁을 가시더라도요. 경복궁에 가면은 자경전이라는 조대비가 살던 집이 있어요. 집들에 가면은 십장생 굴뚝이 있고 되게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루 종일 앉아도 사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데 앉아 있으면은 정말 어디 심산유곡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데를 찾아서 내가 잠깐 숨어 있을 만한 좋은 장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적절한 연령 배분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진짜 도시가 되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들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있고 애들은 정말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도시가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이 되고 대도시 중심이 되는 거에 가장 큰 폐해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 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들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지방의 도시들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많이 옮겼잖아요. 혁신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교육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서열화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고 점수도 높았고 뭐 막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부터 이렇게 서열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박탈감을 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의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두 자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될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근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살기 좋은 도시는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